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뵈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절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귀성길이죠. 이 고향을 찾는 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연휴 기간 민심들이 대부분 이제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을 겁니다. 내 집은 마련했냐, 아파트 값은 어쩌냐, 부동산은 어쩌냐, 서울 집값은 난리더라. 야, 공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며칠 전 이제 부모님, 어머님 칠순 맞아서 이제 가족들하고 상해, 도쿄를 갔다 오는 크루즈 여행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한 경험이었었는데 나름대로 신세계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배가 되게 커가지고 배 위에서 수영장이 막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저는 수영 좀 배워서 되게 좀 즐기면서 좋아했었는데 이게 그 남중국해 뭐 그런 거죠. 배 타고 하니까 진짜 많이 탔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게 보니까 얼굴도 지금 빨개가지고 타가지고 시커멓게 거의 시커먼 동남아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복합 쇼핑몰 지난주에 특집으로 계속 다뤄졌는데 이 복합 쇼핑몰 지금 광주 시민들은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광주, 청년들은 계속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이 경제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축소 시대, 집값, 아파트, 부동산 과연 받쳐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대기업 유치, 이거는 누구라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인데 이 제조업 이런 것들이 좀 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이 민생 토론회 당시 또 강기정 시장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좀 맞았죠. 코드가 맞아가지고 복합 쇼핑몰 만들겠다. 그래서 3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 2개는 이제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어등산 스타필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놓고 대부분이 이제 찬성을 하는데 뭐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 광주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좀 땡겨와야 돼요. 국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되죠? 국비를 확보 못하면은 이제 민간에서 좀 삥을 뜯어와야 되는 돈 좀 뜯어와야 되죠. 이 공공기여금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을 수천억씩 뜯어오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들이 조금 이제 좀 알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조삼모사란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3개, 저녁이 되겠는데 결국 이제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돈이 되느냐 이거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시에 내고 지자체장이 이제 그걸 이제 선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교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광주의 이제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좀 정체를 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반대를 또 극명하게 시작할 겁니다. 어느 정도 진도 나왔을 때 이걸 하는 뭐 연불보다 제밥이란 말처럼 이런 걸 놓고 사실 또 갈등 구조가 펼쳐질 수 있는 게 복합 쇼핑몰을 둘러싼 우리 지역의 첨예한 갈등. 지금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은 찬성한다.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해야지 인프라가 만들어야지 문화, 여가 시설이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 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복합 쇼핑몰 3개 다 입점하고 찬성합니다. 대기업의 투자. 고속도로도 그렇죠. 뭐 부산, 서울 만들어졌을 때 왜 이런 거 만드냐. 뭐 사람도 안 다니고 돈만 많이 들어간 거 무용지물이다. 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물류가 되고 유통이 되고 서로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복합 쇼핑몰도 그런 측에서 물론 우려되는 문제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들어졌을 때 쇼핑이라는 게 단순하게 물건만 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체험하면서 머무르면서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문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전 문제 지금 뭐 10수년째 제자리 걸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 전남도 그리고 무안군 현재 그게 핵심입니다. 무안군으로 가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무안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국제공항이 무늬만 국제공항이다. 무안공항 저도 몇 차례 이용을 했었는데 잘 해놨어요. 넓고 좁고 잘 해놨어. 그리고 광주 입장에서는
멀리 나가도 됩니다. 인천까지 나가도 되죠. 제가 이제 그 도쿄, 일본, 중국 갔을 때 인천공항에서 도쿄 상해를 비행기 타고 왔었는데 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는 시간, 돈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피곤합니다. 여행의 즐거움 좀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찐을 좀 빼고 가가지고 하는. 예. 근데 여기서 가면 정말 편하잖아요. 비행기가 인천 가면은 무안으로 대부분 내려와서 가잖아. 그래서 이 무안공항은 통합되는 게 맞다. 맞는데 이 무안군 또 전남도 이 광주시 입장들이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리더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향이 이렇더라도 옮기고 싶고 받아오고 싶더라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 기반이라고 있죠. 시민사회단체 결사 반대하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예. 재선이 목표거든요. 재선 안 되면 그냥 아저씨죠. 끝나버리니까 재선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내 뜻과 다르게 활용해서 물론 그런 측면이 자기 몸값을 올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더 받아올 때 광주시한테 더 받아올 게 어떤 부분들 돈을 좀 더 받아오겠다 뜯어내겠다 몸값을 올리겠다 그런 측면 물론 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광주 전남은 사실상 한 뿌리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항 이전 관련해 가지고 서로 지역적인 이기주의 뭐 님비 현상 뭐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죠. 소지역주의. 근데 큰 틀로 봤을 때 광주 전남이 하나다. 이거를 대승적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당연히 이제 금공항이라든가 민간공항 무안으로 이전하고 또 무안의 혜택을 주는 거 맞죠. 항공산업이라든가 기타 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주고 무안 국민들 소음 피해들 그런 거 대책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 결사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지자체장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 통합 이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추석 전에 좀 만나가지고 이 세계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모아서 한번 합시다. 서로 모아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강기정 시장도 또 한성깔 하잖아요. 딱 하니까. 대답 안 되면 욱해가지고 무안 안 하려고 하면 뭐 한평을 하겠다. 사실 그거는 조금 약간 경선의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정은 좀 내려놓고 최대한 좀 영리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얼마 전에 뜨끈미지근한 반응을 하고 있는 전남도 무안군에 향해서 함흥차사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또 그 반대쪽에서는 뭐 함흥차사? 해가지고 그냥 뭐 주민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안 하겠다. 보이콧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좀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무안공항 이게 좀 정리가 돼야죠. 광주공항도 이전하고 군공항 이전해야지. 광주의 이제 서쪽 축이죠. 서쪽 축, 그 공항 부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또 잘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도 우리 광주 전남이 아주 큰 핫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중앙공원 소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광주 한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면적도 넓고 가장 주목받는 사업지 광주로 치면 뭐 노른자 같은 땅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 저도 정말 관심 있는 아파트 롯데캐슬에서 아파트를 하는데 이 사업을 놓고 이제 오래전부터 시공권 주주권을 놓고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회사끼리 한양, 롯데, 비코일, SPC 이런 법인 회사들이 서로 중눈이 사느니 서로 다툼하고 싸움하고 감정을 계속 이렇게 끌어나가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시기보다 많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사실 다 돈입니다. 이 시간이 늦어지면 돈인데 이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계속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한양 그리고 비코일, SPC 시공권, 공사를 하는 시공권 그리고 주주, 시행사의 주주를 하는 그런 소송들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광주시에 기자회견들을 하고 또 양측 다 이야기 마저 보면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맞는 것 같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또 맞는 것 같고 법원의 판단도 서로 이제 엇갈리게 나온 상황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아파트 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률 사실 계약률이란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계약률 그 부동산 건설사 그리고 뭐 분양 비행사에서 말하는 그 계약률 거기는 다 지금 업해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실제로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계약률이 정말 지금 이제 중앙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요즘 부동산, 지방 부동산 미분양 이런 현상들을 반영하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고 조 단위의 사업이 들어가죠. 이게 2772세대 사업이 들어가는 곳인데
법정 다툼으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 사업성을 놓고도 아직은 미분양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계약률도 신통치 않은 상황. 과연 시공사가 이 사업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건설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업계 이 광주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롯데에서 상황을 조금 빨간불이 켰다고 보지 않느냐. 공사 진행되는 그런 투입들, 공사 진행 공정들 조정하면서 계약률을 높이려는 마케팅 이런 것들 같이 보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시행권 지분 소송 한쪽은 한양이 이겼습니다. 시행사 그 지분 갖고 있는 거는 한양이 이겼어요. 그럼 최대 주주가 한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30%인데 한양이 이것저것 다 이기면 70% 최대 주주. 비골 중앙공원 사업의 최대 주주가 한양건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롯데인데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시공권은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롯데로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도 결국에는 사업성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잘 돼서 돈이 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서로 나눠 먹게 생긴 건데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데 남는 것도 없고 적자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피해들이 분양을 받았던 분양권자들도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없이 이 사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평당 2,400, 500 정도 되는 고분양가의 아파트 신축. 이 신축은 아무리 좋은 입지, 아무리 좋은 브랜드여도 지금은 고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분간 미분양은 쉽게 털어내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어두운 예감들, 슬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상무지구에서 쌍천동 이쪽을 종종 가거든요. 가다 보면 아델리움에 처음 시공했던 오츠 하이엔드 브랜드죠. 이 144세대 서구 쌍천동 더 로제 상무 아델리움 이제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세대 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144세대 좀 적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죠. 아파트 한 채에 보통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이렇게 10억 이상 정도 되니까 되게 비싼 아파트, 고급화된 주상 복합 아파트 다 지었어요. 사전 점검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고 한국건설이 또 법정 관리 좀 들어가면서 중간에 회사가 뭐 지분권 다툼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민 사이에서도 이제 건설사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갈등,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사전 점검에서 정말 이제 문제점들 많이 지적을 해서 외벽 석재에 하자가 잇따라 나왔어요. 사전 점검 당시에 지하 주차장 누수, 마감 불량, 뭐 여러 가지 건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됐고 그런 민원들을 통째로 해서 그 일부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저한테도 제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진 봤더니 여러 문제점도 있고 특히나 외벽은 또 안전상 문제, 시공법을 사실은 이제 당초 계획과 다르게 한 문제는 발생을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외벽 석재 시공법 이거 이제 계획도 안 됐으니까 이거 다시 해라, 보완해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줘가지고 표준 시방사라고 하죠. 이 시공법 행정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게 이제 준공이 어떻게 될지 이제 또 거기를 또 입주하려고 하고 또 이사 계획 맞추신 분양권자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들 또 반대하는 입장들하고 지금 첨예한 갈등이 우리 이제 광주 공동 사회에 쌍천동 주택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좀 해결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좀 뭐 정치 좀 이야기하고 좀 뭐 이렇게 좀 해도 될까? 한 2년 정도 후면 이제 광주시장 선거 또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광주 북구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좀 북구인데 강기정 시장이 이제 추석 맞아서 현수막을 이제 군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런 거 정치들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붙어 있는데 이 광주 북구에 이제 5.18 묘소 이렇게 몇 개 이제 북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현수막을 쭉 걸었어. 강기정 시장이 또 강기정 시장의 지역구가 북구가 토대입니다. 북구 문흥동이 집이잖아요. 이쪽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이 북구 쪽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현수막을 북구청장이 뜯었다. 사람들이 많은데 노출되는 그런 거에서 강기정 시장 뜯는데 왜 뜯냐? 문인 청장이 이제 광주시에 이제 부시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제 광주시장의 뜻이 있으신 분입니다.
둘이가 별로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이제 소문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광주시가 39개의 추석 현수막을 이 5개 구에 개점을 했는데 그 중에 북구의 현수막을 뜯어냈는데 이걸 두고 설왕설래 문인 청장이 강기정 시장을 겨냥해서 이것도 튀게 해주고 인지도 알려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뜯어내서 치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좀 취재했더니 전혀 사실무근이다. 아니다, 뭔 소리냐? 안 했다. 미간을 해줬고 뭐 민원 들어가서 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떴다.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잠재적인 경쟁 상대,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좀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원 해소 시설, 쓰레기 소각장 이 사업을 놓고 시민사회 비판하는 현수막이 붙어졌었는데 그때는 그거를 붙여놨거든요. 그대로 강기정 시장 욕하는 거 그대로 놔뒀고 잘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좀 뜯어내고 뭐 그런 좀 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이게 보시는 그런 시선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광주의 이제 부동산 경제 소식들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저께 이게 정말 이거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8월 5일 날에 그 조선대에 지나가던 이 29살 먹은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서석고 선생님이세요. 8월 5일 날 조선대에서 교사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천둥, 번개 비가 왔는데 이 낙내, 이 벼락이 딱 친 겁니다. 지나가다가 나무 탁 맞고 쫙 가다가 하필은 선생님 지나가는 그 다리 딱 맞아가지고 딱 쓰러진 거예요. 벼락을 맞은 거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놀랬지, 사람들이. 놀래서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심폐소생을 하고 전대병원이 바로 조대에서 가깝거든요. 바로 이제 응급실로 몰아갔어요. 근데 이제 당시 심장이 40분 동안 멈춰서 가지고, 심장이 멈춰서면 모든 장기라든가 혈액, 호흡, 맥박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거의 이제 뭐 거의 사망 가까운 또 식물인간도 될 수 있고 이제 뭐 위중한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끝났다, 너무 아깝다, 젊은 선생님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라고 있어요. 에크모 치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젊은 선생님 살리려고 정말로 이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노력해서 긴급 처치했는데 이 젊은 선생님도 살고 싶은 의지라든가 의욕이 되게 강한 거죠. 살겠다. 그래서 정말 확률이 어려운데 이거를 이겨낸 겁니다. 이겨내가지고 살아나셨어요. 참. 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걱정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퇴원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남대병원에 1,000만 원, 두 번째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거 소식 들으면서 갑자기 걱정도 되고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 이제 경제 광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지금 현장에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기적적인 상황들, 또 광주 또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 삶이라든가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는 그런 미래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